네, 다음 라이프에 대한 스페셜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닥터 브로너스에서 이것이 우리가 비누를 만드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닥터 브로너스는 159년의 역사를 가진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유기농 비누 브랜드인데요. 예, 그래서 기업의 철학을 체인지메이커 관점에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닥터 브로너스는 비콥 인증도 받은 기업인데요. 예, 닥터 브로너스의 그레이스 성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닥터브로너스의 CSR과 마케팅 담당자인 성그레이스입니다. 오늘 루트 임팩트의 5돌 그리고 헤이그라운드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자리에 저희의 본사가 어떠한 철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체인지메이커가 되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약간 상업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헤이그라운드의 곳곳에 화장실에 저희 닥터브로너스 비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브랜드나 제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닥터브로너스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159년 가문의 전통의 비법으로 만드는 고체 비누와 물 비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 가문의 5대 손이 물비누, 고체비누, 치약, 스킨, 로션, 손소독제 등 다양한 제품군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저희 브랜드가 타 브랜드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제품들은 미 농무부의 유기농 식품 인증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 EWG라는 미국의 환경단체에서 안전한 브랜드의 챔피언으로 선정된 바도 있고, 또 2008년에 미국 유기농 소비자 협회에서 난무하는 유기농 화장품들을 수거를 해서 발암물질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솔직히 크고 작은 많은 회사들에게 되게 많은 일사다이옥신 발암물질들이 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옥시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때 검출되지 않았던 몇 가지의 소규모의 안전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누는 캐스틸 비누인데요. 캐스틸 비누는 일반적으로 고체 비누예요. 근데 저희 가문이 그거를 처음으로 물비누로 만들었고요.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비누에 보통 그게 100ml다. 그러면은 보통 정제수가 90% 정도 들어가고 비누 성분은 약 10% 정도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누 성분의 고농축 오일들이 33%가 들어가 있고, 만약에 그거를 직접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업체들이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물이 매끄러운 물비누 상태가 아니라 약간 젤리처럼 뭉글뭉글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매끈한 물비누를 유지를 하면서 33%까지의 오일 성분이 들어간 게, 이 가문이 지난 10년 동안 저도 같은 파트너로 일했는데 저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법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기업은 설립된 후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상업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적인 광고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사회적인 환원과 그리고 유기농 원료, 공정무역 원료를 구매하는 데 투자를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간 미국의 천연 비누 캐터고리에서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진심으로 저희 제품력과 입소문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자, 그럼 제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이 이것이 우리가 비누를 만드는 이유입니다인데요. 이 가문이 처음에 어떻게 비누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비누를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858년 이 가문의 1세대인 헤일브로너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유태인이었는데요. 독일에서 비누 제조하는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그가 고체 비누와 물 비누를 만들어서 독일 전역의 공공 화장실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2세대 역시 화학을 전공을 하고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가업을 승계받았고요. 그 다음에 1908년에 저희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3대 손인 엠마뉴엘 헤일브로너가 독일에서 탄생합니다.
그 역시 화학을 전공하고 견습생 과정을 거쳐서 마스터 자격을 취득하는데 21살이 된 엠마뉴엘은 새로운 회상을 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홀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정착을 해서 여러 비누 회사들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약 50가지의 특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었던 에마뉴엘의 부모님들은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업이 운영하던 이 비누 공장 역시 독일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문서가 독일 시민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거를 뭐 단 1불인가 뭐 이런 굉장히 저가의 가격으로 빼앗았다는 그 문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엠마뉴엘은 히틀러를 반대하는 마음에서 자기 이름인 헤일 브로너에서 헤일을 빼고 그리고 브로너로 살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학살당하는 경험을 겪게 된 엠마뉴엘은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종류와 인종을 떠나서 하나라는 올원 비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비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닥터라는 호칭을 주게 되고 그때부터 닥터 브로너라고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올원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 정치적인 집회와 시민들의 토론이 광장이 되어주었던,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광화문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LA 다운타운의 펄싱 스퀘어에서 올원 연설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연설을 들어주는 것이 고마워서 그때부터 또 다시 물비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물비누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와서 연설을 다 채 듣지 않고 물비누만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자신의 연설문을 이 라벨에 적게 된 것이 바로 이 괴짜스럽고 특이한 라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하버드 MBA를 전공하신 분이 저한테 나는 이런 라벨은 처음 봤다. 이거는 내가 하버드 MBA에서 배운 그 모든 마케팅의 원칙을 다 반하는 이상한 라벨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뒤로 이 브랜드는 지금 현재 5대 손인 형제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철학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자면 아까 말씀드린 올원, 우리 인간은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떠나서 모두 다 하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는 건설적인 자본주의를 알려주셨습니다. 건설적인 자본주의란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을 그것을 가능하게끔 한 노동자와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와 함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항상 10년을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오대손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요. 지난 15년간, 그리고 참고로 이 사장들은 저랑 동갑인 4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간 이 기업을 1100% 성장을 시켜서 작년 매출 약 1억 달러, 즉 한화 1150억 원의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전 이익금의 40%를 다양한 CSR 활동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전 이익금의 41%, 그리고 총 매출액의 8.4%인 약 100억 원을 CSR 활동에 기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닥터브론스를 성장시킨 그 원칙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라, 성장하라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크고 뚱뚱하게 몸집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성공이란 우리가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원동력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위해 옳은 일을 실천하라가 두 번째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저희는 오로지 안전하고 자연 생분해되는 순수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객의 알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식품에 유전자 변형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라벨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소비자가 무엇인가 돈을 주고 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기가 구매한 제품의 원료가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어떤 성분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원래 GMO 라벨 표기법이라는 그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고자 저희 제품에 그 법안에 투표를 해달라라는 라벨을 전부 다 바꿔서 그렇게 유통을 하였고요.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 화장 업계에서도 굉장히 소량의 유기농 원료만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기농 화장품이다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맨 제품 앞면에 그리고 바로 그 이름 바로 밑에 전 성분 표시를 예전부터 진짜 몇십 년부터 저희는 전 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유기농 업계들에게 설득을 해서 커밍아웃 해라. 너네가 만약에 유기농 제품을 진정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니까 커밍아웃 해라라는 컴클린 캠페인도 후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라. 이것은 직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견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미국의 평균 근로자 임금 대비 사장의 임금은요. 276대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너가 다 가져가는 구조이죠. 닥터브루노스의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과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저희 사장과의 월급 차이는 5배가 넘지 않는 4.6대 1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장은 이 돈을 다 벌어서 어디에다 쓸까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전 직원의 건강, 치과, 생명보험을 100% 부담하고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보다 77% 많은 초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작년에 대선할 때 그 최저임금 올리기라는 그 생활임금 올리기라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동참하고자 저희 라벨에 Fair Pay Today라는 라벨을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이직을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희 본사의 이직률은 3.8%이고요. 평균 근속 연도가 6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그 사람을 관리자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급업체의 공정화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것으로 현실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이란 원료를 공급하는 그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선 그 사람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 재배가 앞으로 10년, 20년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저희가 공정무역으로 저희의 주 원료인 뭐 올리브유, 코코넛유 이런 것을 수급하겠다고 했을 때 아까 루트 임팩트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많은 업계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 유기농 공정무역이 그때만 해도 커피와 초콜릿의 시대였고 이런 것들은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5대선들은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고요. 그리고 2007년에 저희 바디 업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권위 있는 스위스의 IMO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8개 국가에 있는 공정무역 농장으로부터 수급을 받고 있고요. 제품의 70% 이상이 공정무역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구는 우리 집처럼 대하라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제품 용기들이 다 재활용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국에 계시는 소비자들이 왜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 찝찝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재활용 용기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비싸요. 정말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닥터브론스의 모든 용기는 다 100% 리사이클된 플라스틱만을 사용해서 저희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플라스틱이 재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전 시설에서 제로 쓰레기 배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르는 그 원료로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원료의 전체를 다 유기농화 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토양으로 되돌려서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는 뭐 햄프 기르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리제너레티브 에그리컬처라고 해서 재생형 농업을 알리는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옳은 일을 위해 기부하라, 투쟁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자는 것인데요. 10년을 내다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캠페인들에 동참하거나 주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사육되는 동물 복지 추구와 기후 온난화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닥터 브루너스는 전 세계 식량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사육 환경 역시 굉장히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손인 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비건과 베지터리언의 다이어트를 20대부터 실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저희가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만 육식을 하실 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떤 환경에서 재배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경을 변화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달라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저희 본사에 매일매일 점심때마다 그 직원들에게 200명의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가져다 주는 푸드 트럭이 있는데, 뭐 거기에 뭐 비건이나 글루텐 프리 옵션 같은 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쪽에서 제공을 하는 고기는 다 윤리적으로 사육되고 도축된 고기만을 사용하게끔 본사에서 지불을 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육식을 하지 않는 미트레스 먼데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닥터 브루너스의 철학과 원칙은 이 비누 한 병의 라벨, 그리고 각종 로고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천연과 뭐 유기농 화장품임을 인증하는 USDA 오가닉 로고, 뭐 독일의 BDIH 로고, 비건 인증, GMO 원료를 쓰지 않는다는 인증, 공정무역 인증, 미국 국제위생안전기관 인증, 동물 실험 반대 로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저희에게 이 로고들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게끔 저희가 로고를 박은 게 아니고요. 정말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탄탄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말 큰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중국에서는 필수적으로 동물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닥터 브루너스는 정말 수년 전부터 동물 실험,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아예 포기를 하였고, 그리고 약 3년 전에 저희가 새로운 치약을 미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미국의 넘버1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입하고 일반 시장에 팔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추진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그 안정성, 그러니까 뭐 입안에 그게 뭐 이리테이션을 주지 않는다는 안전성 검사를 토끼에다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토끼에다 하지 않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 인체 실험을 하겠습니다. 뭐 10배가 더 들더라도 인체 실험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치약 팔기는 포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면세점에서 파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비코프 인증을 받았는데요. 비코프 인증은 뭐 경제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015년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 올해 초인지 작년쯤에 그 각 분야별 상위 10%를 이렇게 레코나이즈하는 그런 베스트 오브 더 월드라는 상이 있었는데 전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본사는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가장 뛰어난 비누를 만들기이기도 하지만 이 비누를 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누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MI 인터내셔널이라는 본사의 지사가 아니고 저희는 10년간 수입을 해온 수입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제품을 수입을 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뭐 제품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많이 주력을 했는데요. 저희도 10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도 많이 변하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수입사기 때문에 더 많은 브랜드들을 하면 참 좋지만 닥터 브루너스를 하면서 저희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브랜드를 고르고 그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지금 사실은 올해 회사 그나마 어떻게 저희 기준이 맞는 또 다른 브랜드를 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도 또 이제 본사의 뜻을 받아서 저희가 그만큼 배운 만큼 국내에서 CSR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닥터 브루너가 나중에는 시력을 잃었는데 그 뭐 독거노인들의 그 시력이 잃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뭐 백내장 수술비 지원이라든지 뭐 장애 아동 보호 시설, 그리고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입소해서 출산을 하고 다시
다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 뭐 장애 가족의 화장실 개선 프로젝트, 그리고 저소득층의 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공장식 축산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함께 사경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것과 사회 환화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희 닥터브로너스가 추구하는 좋은 기업이란 소비자와 우리 사회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동식물을 존중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몇 달 전 저희 본사의 CSR 매니저가 비코프 한국 세미나 연사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CSR 매니저가 저는 대기업이 부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들 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부럽다는 거는 그들이 가진 뭐 수많은 매출과 뭐 그 직원과 그 규모가 부럽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대기업이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그 자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임팩트가 우리가 10년에 할 수 있는 거를 대기업은 사실은 뭐 반으로 단축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대기업보다는 저희 같은 소규모 중소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기업과 소비자는 연결되어 있고, 기업과 환경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그 쇼핑백에 저희의 CSR 리포트하고, 그리고 저희의 그 트래블 사이즈 비누 2병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희 비누가 사실 미국에서는 클렌저 for body and soul, 그래서 몸과 마음을 위한 클렌저다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돌아가셔서 오늘 씻으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